이렇게 이쪽에 우리 오늘 물질 변화 나갈 건데 사실 수업 좀 학교에서 했을 거니까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일단 한 장 더 넘겨봐. 4쪽이 저렇게 원소, 원자, 분자 구분하기가 있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개념 이해하겠지? 한번 빈칸 채워볼까? 표부터 채워보세요. 여기 4CO2 밑에 있는 적혀 있는 것처럼 나머지도 한번 채워보자. 채웠나요? 자, 여기 일단 답은 H2O 분자의 종류 물이죠. 원소의 종류는 수소랑 산소고 분자수 3, 한 문자 이루는 원자수 3, 총 원자수 9. 오른쪽에는 질소랑 수소고 2, 4, 8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채워볼까? 일단 우리 오늘 물질의 변화라고 해서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잖아.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리고 보기 전에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하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우리 원소라고 하지.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말하고 원자는 뭐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라고 합니다. 입자. 그러니까 종류를 물을 때는 원소라고 말하고 크기나 개수를 살릴 때 입자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물화학식이 H2O잖아. 이 H2O 안에 원소는 몇 종류가 있어? 원소는 수소랑 산소 두 종류가 있지. 원소로 숫자 2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원자는 몇 개 있어?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니까 원자는 총 3개가 있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원자의 종류가 원소야. 원소. 일단 원소랑 원자 설명했고요. 우리 이 파트에서 더 중요한 건 원자랑 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분자가 뭐지? 물질에 땡땡을 가진 입자야. 땡땡이 뭘까? 성질. 물질의 성질을 가진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면 분자는 보통 원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해야 돼. 2개 이상이어야 돼. 근데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거든. 자, 혹시 화학원 배운 사람. 공유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분자라는 거는 원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금속이 있으면 안 돼.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을 분자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도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으니까 분자지. 보통 비금속은 소로 끝나요. 아니면 이산화탄소라든지 NH3가 뭐야? 암모니아 이런 거 다 질소, 수소니까 얘들 다 분자라고 하면 돼.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다,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개수를 살릴 수 있어. 자, 근데 또 다른 화학 물질 중에 NaCl 어떻게 읽어? 염화나트륨, CaCO3 어떻게 읽죠? 탄산칼슘, 뭐 MgO 이거 어떻게 읽죠? 산화마그네슘 보통 다 뒤에서 앞으로 읽지. 이거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한 거잖아. 얘들은 그럼 분자라고 할까? 안 할까? 얘들, 양이온이 되는 얘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은 금속이잖아. 륨, 튬, 슘은 그냥 다 금속이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금속이지. 얘들은 분자란 말을 안 써.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으니까 이런 애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든. 양이온, 음이온 결합했다. 이온 결합 물질. 그럼 얘들은 분자란 말을 못 쓰고요. 분자인 애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고 완전 다른 애들이야. 얘는 금속이 들어갔고. 근데 둘 다 어쨌든 결합한 물질이니까 얘들 세트로 뭐라 부르냐면 화합물이라고 해. 화합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물질의 변화를 본다라고 할 때 이때 이 물질은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 결합 물질일 수도 있어. 근데 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원자의 변화가 아니라 얘는 분자가 변했다. 또는 이온 결합 물질이 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물질의 변화 중에서 물리 변화랑 그 다음에 화학 변화 구분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화학 반응식 보는 것까지가 이제 1교시 내용인데 자, 물질이 변하는 거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녹는다. 이런 것도 물질이 변한 거고 종이가 찢어졌다. 이런 것도 물질이 변하지. 근데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가 있지만 그거를 또 크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나눌 거야. 그럼 나눈다라는 건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나누는 기준이 뭐지? 뭐에 따라 물리, 화학으로 나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변했는지 따라 성질 변화가 있냐 성질까지는 안 변했냐에 따라서 물리화학을 나누거든. 자, 물리 변화 어떨 것 같아? 성질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성질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은 변화 없어. 일정하다. 근데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했지.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성질은 화학적 성질을 말해.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완전 바뀌었다. 화학 변화. 근데 그냥 겉모습 물리적으로만 달라졌다? 이런 걸 물리 변화라고 하는데 자, 다시 생각해봐. 분자가 뭐야? 물질의 성질을 가진 입자지. 성질이 변했대. 그 말은 뭐가 변했다는 거야? 물질이 변했다는 거지. 맞지? 물질의 변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 성질이 변했지. 분자의 종류가 안 변했어? 성질 안 변했겠지.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도 일정하고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변했으니까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자가 아니라 분자 개념입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볼게요. 물질의 변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서 물리랑 화학으로 나뉘는데 물리 변화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양과 상태 등이 변하는데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 어쨌든 성질 안 바뀌었다. 분자, 즉 물질 자체는 안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에 보는 이 네 가지 예시는 그냥 단순히 겉모습이 변한 거지 얘들이 가진 성질은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양이 변했다. 유리컵이 깨졌어. 깨진 유리 조각이더라도 유리의 성질은 그대로잖아. 모양만 변하는 거고 두 번째 상태 변화. 이때 말한 상태 적으세요라고 할 때 뭘 적으라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정신의 상태 이런 거 아니잖아.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던지 기체에서 고체 되던지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할 때는 성질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초코맛 아이스크림 녹았다. 여전히 초코 맛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었대. 너희 물 확인하는 종이 뭔지 알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 물을 갖다 대면 색깔 뭘로 바뀌게? 보통 푸른색은 뭘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거든? 근데 얘가 물에서만 반응하지 에탄올이라든지 다른 거 색깔 안 바뀌어. 근데 수증기에 갖다 대도 붉게 바뀌어. 그러니까 상태만 바뀌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고요. 세 번째 확산 뭔지 알지? 퍼져나가는 거. 쌤이 방구를 부은 꼈어. 그럼 여기 냄새가 지독해. 근데 퍼져나갈 때 향기로워질 수 있어? 밀도가 작아져서 연해질 수는 있지만 성질이 달라질 수 없겠지? 단순히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자, 물리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별표 쳐봐. 용해. 자, 일단은 이거 너희 동도는 용해 중에 일부를 화학 변화라고 해가지고 쌤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거 물리 변화거든. 자, 용해랑 융해는 다른 거지. 자, 융해가 뭐야? 융해는 말 그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말해. 녹는 거. 초콜릿이 녹았다. 융해되었다는 거지만 용해는 녹아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금이 물에 녹았어. 소금 더하기 물. 소금물이 되었어. 이거는 고체였던 소금이 액체 소금이 된 게 아니지. 물에 녹아 들어간 거잖아. 이런 걸 용해라고 하는데 소금을 뭐라고 해? 녹는 물질. 지엘이야 용매야. 녹는 거. 우리 2학년 때잖아. 용질, 녹이는 거, 용매. 이렇게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자, 소금, 물은 뭐라고 할까?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용액은 작년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배웠어. 불균일 혼합물을 배웠어.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그럼 균일, 불균일 떼고 어쨌든 혼합물이지. 용액 다른 말이 혼합물이야. 자, 혼합물과 화합물 이것도 우리 중2 때 했던 건데 여기 적어놨어요. 자, 혼합물은 두 가지 물질이 공존하는 거야. 그냥 같이 붙어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안 바뀌어. 물리 변화야. 우리 혼합물의 분리라고 했잖아. 그 물질 성질을 가지고 빼내는 거. 근데 화합물은 새롭게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한 가지 물질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화학 변화야. 소금물은 용액이네. 용액 이꼴 혼합물, 즉 혼합물로 섞여 있는 거니까 물리 변화에 들어갑니다. 소금은 짠 성분이 있고 물은 흐르는 성질 있잖아. 섞여 있어도 여전히 짠 성질과 흐르는 성질이 있지. 가열하면 다시 소금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용해는 물리 변화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설탕을 물에 넣는다. 이거는 같은 말이고요. 황산구리를 물에 넣었을 때 푸른색의 황산구리 소용이 된대.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색깔이 갑자기 투명했던 물이 황산구리 넣잖아? 색깔이 바뀌어. 근데 화학 변화의 예시 중에 오른쪽에 보면 색깔이 변하면 화학 변화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황산구리가 CuSO4면 이거 이온화시키면 구리이온과 황산이온 SO4 2- 이온화가 되거든? 그래서 또 필기할 공간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이때 보통 이온은 색깔이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일반적으로. 근데 몇몇의 이온 중에 색깔이 있는 이온이 있는데 구리이온이 특이하게도 색깔을 띠는 이온이야. 푸른 색깔을 띠는 이온. 우리 중2 때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수용액을 떨어뜨려. 푸른색이 마이너스로 이동해. 색깔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이 푸른색은 플러스 전하를 띨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구리이온이었거든. 과망간이 지산이온이 보라색이었고 기억이 조금씩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결합됐을 때는 없지만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일 때 원래 얘가 가진 색깔이야. 이건 물에 녹았으니까 나타나는 거지. 용해된 거지. 색깔이 갑자기 변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물리변화에 들어가야 돼. 너희 물리변화 4가지, 화학변화 4가지를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변화? 단순히 모양 변화. 두 번째 무슨 변화? 안 보고 대답해요.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 세 번째 방구 끼는 거. 냄새가 퍼져나간다. 확산. 네 번째 이거 중요하다 했지? 이거는 용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물리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화학 변화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자,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달라져야 되지? 그 말은 분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하고요. 아예 다른 분자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그런 화학 변화 예시 4가지. 첫 번째,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열에너지, 빛에너지 발생하는 건 보통 연소가 될 때야. 탈 때 열과 빛이 발생합니다. 나무를 태웠다. 나무의 성질 다 사라지지. 쟤만 남잖아. 화학적으로 성질 바뀌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앙금이 생성될 때 우리 앙금이라는 것은 액체야, 고체야, 기체야? 고체지. 두 가지 수용액, 물 상태 액체였는데 결합했더니 갑자기 고체가 생기는 거야. 완전 다른 물질이 된 거잖아. 새로운 물질이 생겼으니까 화학 변화지. 근데 예시를 보고 이게 어디 속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앙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석회수랑 이렇게 불잖아. 뿌옇게 흐려진 이유는 탄산칼슘이 생겨서야.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져서고. 두 번째, 아유디나칼륨과 질산납이 만났다. 그러면 짝꿍을 서로 바꿔봐. 아유디나납과 질산칼륨 중에 누가 앙금이야? 이거 아이오디나 납, 얘가 앙금이야. 이거 화학식. 되게 적지? 납, PbI2g. 맞지? 그래서 이렇게 앙금이 생겼네? 화학 변화구나. 이게 먼저 1차적인 거고. 자, 지역적으로 외울 때 탄산칼슘은 흰색인데 아유디나 납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보통 I가 들어가면 노란색 앙금이야. AgI랑 PbI2 두 가지 있는데 아이들이 노란색 옷 입고 노란색 버스 타고 가니까 I 들어가면 노란색 앙금이다. 좀 기억하기. 어쨌든 앙금이 생겼다? 화학 변화입니다. 자, 요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여기에 별 붙이면 돼. 세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이때 기체는 U라고 적어. U.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기체가 녹아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기체가 만들어질 때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기체 예시가 진짜 많잖아.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다. 기체 발생이다. 이거 물리 아니고 화학 변화다.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이 기체의 종류가 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과산화수소 상처 소독약에 쓰거든. 보통 이때 거품 나올 때 이 거품이 뭘까? 과산화수소니까 수소인 줄 아는데 얘는 산소야. 산소. 그다음 마그네슘에 염산을 붓는다. 염산 붙잖아? 우리 얼굴에 보면 난리 나지. 단백질 녹아내리겠지? 근데 금속에 부으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모든 염산이 무조건 수소 나오는 건 아니고 달걀 껍데기에 염산 넣으면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발포종 뭔지 알아? 이런 거 비타민, 고체 비타민. 이거 물에 넣잖아? 보글보글 거품 생기거든? 이때 이 거품이 이산화탄소야. 약간 탄산음료 먹는 것 같거든? 이 기포는 CO2. 베이킹소다 이거 밀가루 반죽할 때 넣으면 이때도 기체가 나오니까 기체가 못 나가서 빵반지 부풀어 올라. 요 기체도 이산화탄소야. 광합성하면 산소 나오고 호흡하면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체가 발생했다. 화학 변화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색깔, 냄새, 맛이 변했다. 말 그대로 성질이 달라진 거잖아. 과일을 익는다든지 뭐 사과가 색이 변한다. 이 갈변 현상이라고 하지. 사과 색깔 왜 바뀌는 줄 알아? 뭐랑 접촉해서? 산소랑 접촉해서 하거든? 철이 녹쓰는 거 왜 녹쓰는 줄 알아? 이거 부식이잖아. 이거 산소랑 접촉해서야. 얘도 연소도 산소 만드는 거지. 보통 산소랑 결합하는 산화라는 것들은 다 화학 변화입니다. 빠르게 산소 결합되느냐, 천천히 산소 결합되느냐 그 차이고, 뭔가 맛이 달라지는 건 당연히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네 가지. 첫 번째 뭐 있었어? 연소 타는 거, 열과 빛 발생. 두 번째 앙금이 생성된다. 세 번째는 그냥 기체가 아니라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졌을 때를 말하고, 네 번째는 색깔, 냄새, 맛이 다 변해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화학 변화다. 자, 그럼 요게 물리랑 화학 두 가지 구분했는데 밑에 봐봐.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헷갈리는 예시들 두 가지. 물에 황산굴이 녹이면 파란색 변한다. 이거는 색깔이 변했네. 색 변하니까 얘는 화학 변화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물에 녹아서라고 했잖아. 이거는 구리온이 물에 용해되어서 구리 이온이 색깔을 띄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산음료 막이 열었다. 너희 사이다 같은 거 플라스틱 병에 있는 거 열어본 적 있지? 그때 거품 뭔지 알아? 그거 이산화탄소거든? 이산화탄소 물에 녹이면 탄산음료라고 해. 얘는 그럼 기체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기체니까 얘잖아. 화학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쌤이 U라고 적었지. 새롭게 만들어진 기체가 아니야. 얘는 녹아있던 기체가 나온 거야. 이산화탄소 물에 잘 안 녹거든? 억지로 압력을 넣어서 강하게 해서 넣어준 거야. 뚜껑을 열자마자 압력이 낮아지니까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서 하니까 이것도 용해 관련이잖아? 물리 변화로 봐야 됩니다. 밑에 거 이거 조심하기. 자, 근데 모든 학교에서 다 이거를 물리 변화라고 하지만 동도에서만 몇 년째 계속 화학 변화라고 하고 애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화학 변화를 가르치는데, 화학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황산뿌리는 아까 쌤이 왼쪽에 적었었는데 CuSO4 고체야. 고체를 우리가 솔리드라고 하는데 얘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얘를 물에 녹이잖아. 아까 뭐 된다고 했지? 이온화가 되지. 수용의 상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되잖아. 그리고 얘들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전류가 흘렀네. 성질이 변했네. 화학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리 변화고, 쌤이 갑자기 어저께 그 요즘에 챗 GPT가 유행하잖아. 그걸로 무슨 지브리 스타일 뭐 부사 바꾸는 거 있어가지고 막 하다가 이거 검색해봤거든. 그 황산구리 수용액을 물에 녹였을 때 파란색 변화인데 이거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맞춰봐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물리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선생님이 또 질문했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화학 변화 가르쳐.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아. 그치만 일반적으로 이건 물리 변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물에 녹이는 것은 물리 변화야. 왜냐면 이걸 가열하면 다시 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외우지만 쌤이 3개년 찾아봤는데 동도중 시험 문제 아무도 이걸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알려주셨다. 근데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용해 이 자체가 화학 변화 아니고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 물이 되잖아? 얘 여전히 전류가 안 흘러. 왜냐면 이거는 분자거든.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된다. 이거는 전류가 흘러. 왜냐면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즉 용해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고, 분자를 용해시키면 전류 안 흘러요. 그래서 용해의 일부분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황산물이랑 소금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뭐 혹시 올해는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올해도 이야기 하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더 이야기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4쪽에 4번에 별표 줘보자. 자, 이거 중요해. 자,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구분해 봅시다. 물리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해. 왜냐면 분자가 안 바뀌니까.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해. 왜냐면 분자가 바뀌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배열이 변했는지 이것도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자, 미리 결론을 말하면 물리는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거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를 들어볼게. 중간에 물이 있어. 자, 물 화학식 H2O, 물 화학식이 지금 H2O인데 이 분자가 몇 개 있어?
분자는 덩어리잖아. 원자들이 결합한. 덩어리가 몇 개 있어? 6개 있지? 분자수 6개 H2O였는데 얘를 가열할 거야. 물을 끓여. 그럼 수증기가 되겠지? 자, 수증기 화학식 뭐야? 똑같이 H2O야. 액체랑 기체의 차이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냐? 1년 끊고 멀어지냐? 그 차이야. 그러면 분자끼리 가까이 있냐? 분자끼리 멀리 있냐? 차이지. 분자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아. 물리 변화는 분자의 개수도 분자의 종류도 안 바뀝니다. 단순히 분자의 배열이 가깝게 배열되어 있던 것이 멀리 배열된 걸로 바뀌는 거야.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 거야. 덩어리의 배열이 달라졌다. 자, 근데 물을 전기 분해시키잖아? 우리 중2 때 물은 원소라고 배웠어? 아니라고 배웠어? 아니라고 배웠지. 라보아지에가 물 분해식을 했잖아.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됨으로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분해되었다 다른 물질이 된 거네. 근데 이때 얘를 가하잖아. 수소 기체 화학식을 어떻게 적어야 돼? 물질은 H가 아니라 H2라고 해야 되고 산소도 물질은 기체니까 O2라고 해야 돼. 근데 요 수소 기체가 지금 몇 개 있어? 덩어리가 몇 개 있어? 사실 보면 6개 있거든? 얘는 6개의 H2가 생겼고 또 산소는 덩어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의 O2가 생겼어. 분자가 6개에서 9개로 늘어났지. 분자의 종류도 바뀌었지. 다른 물질이 되었으니까 이건 화학 변화야. 근데 왜 분자의 종류가 변했냐고.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물 분자를 확대하면 산소랑 수소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순히 열만 가하면 애들이 안 끊어져. 그냥 서로 멀어지는 그 정도가 다야. 이 사이에 분자 간에 보이던 이 인력만 끄는 게 다인데 전기를 가해주면 이 강했던 이 결합 자체가 다 끊어져. 하나하나. 그러니까 분자가 아니라 한 개짜리 알겐이 원자로 바뀌어. 원자들끼리 있다가 새롭게 재배열이 된 거야. 흰색 쪼매난 애들끼리 빨간색 큰 애들끼리 새롭게 만났지? 이거는 원자의 배열이 새롭게 재배열되었다.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분자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어? 새로운 분자가 된 거고 분자가 바뀌었다는 게 곧 물질이 바뀐 거니까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 물질 성질도 바뀐 거지.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되겠지?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흐름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화학 변화가 성질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분자가 안 변해, 원자가 안 변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는 안 변해, 원자. 봐봐, 물 분자 안에 H2O니까 수소 원자도 있었을 거고 산소 원자도 있었을 건데 개수 살려볼까? 6H2O면 수소 원자 몇 개 있는 거야, 총? 12개. 산소 원자 총 몇 개? 6개 있는 거지? 물리 변화는 분자 수도 안 바뀌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안 바뀌었어. 다도 똑같아. 얘는 겉모습이 달라졌잖아.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H2가 6개 있다면 그럼 H도 결국에는 총 몇 개? 12개. 빨간색끼리 결합했을 때 얘들도 살려보면 산소는 총 6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 블럭을 만들었을 때 다 부수고 새로운 레고 블럭 만들어. 그럴 때 그 레고 블럭 한 알짜리에 색깔이 달라지거나 개수가 변하진 않잖아. 덩어리는 달라질 수 있어도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 변화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얘도 동일합니다.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안 바뀌어요. 성질이 달라지더라도. 그러면 원자의 개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총 질량도 안 바뀌겠지. 그래서 처음 나온 법칙이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 법칙이죠. 요거 이해됐죠?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5쪽에 1분 줄게. 1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자. 자, 같이 볼까요? 우리 1번에 유리창이 깨진다. 이거 무슨 변화? 어디 속해? 여기서. 모양.
양이 변했지? 물리 변화고요. 철이 녹는다. 이거 어디에 속해? 상태가 변했지? 물리 변화고. 김치가 익어서 맛이 달라졌다? 화학 변화. 나 색깔 달라졌다? 화학 변화. 기억, 니은만 물리입니다. 자, 이번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거 뭐는 안 된다? 리을의 상태만 안 되지. 항상 4개씩 했어야 되니까 요거 리을은 지우고 뭐로 바꿔야 돼? 바꾼다고 하면 뭐가 빠졌어? 앙금, 연소, 기체, 그리고 얘 빠졌네? 색, 냄새, 맛 변화 있습니다. 자, 3번에 화학 변화인 것에만 동그라미 쳐보죠. 1번 나무가 탔다. 연소지 화학 변화 맞고요. 음식에서 퍼져나간다. 확산이니까 물리적 X. 발포적 물에 넣었을 때 기체 발생했네. 화학 변화 맞고요.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바뀌었다. 이것도 화학 변화 맞지? 4번에. 5번에 이거 물리야 화학이야. 이거는 있었던 기체가 빠져나온 거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용해로 봐야 돼서 X입니다. 아까 5번에 X. 6번에 크기 작아진 거 상태 변화니까 물리죠. 답 X. 자, 4번에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가에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건 용해니까 물리인데 모형으로만 보더라도 모형의 덩어리는 안 바뀌었어. 얘는 물리고 나는 새롭게 재배열되었지 나가 화학 변화입니다. 자, 5번에 OX.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배열이 변해? 맞아? 맞지? 오. 나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분자의 배열이 변해서 성질이 변한다. 분자의 배열이 변화무로까지 맞는데 그래서 성질이 안 변한다라고 해야 되고 X. 3번에 언제나 원자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잘했고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물질 변화랑 화학 반응식 중에 물질의 변화 같고 이제 두 번째 화학 반응식 볼 겁니다. 자, 우리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중에 뭐가 좀 더 우리한테 어려울 것 같아?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화학 변화가 뭔가 많이 변하잖아. 성질도 달라지고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 중점 볼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 네 글자로 줄여서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데 성질이 달라져. 근데 그렇더라도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다? 원자의 종류 개수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모형이 나타냈을 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더라도 이 흰색 알갱이가 왼쪽에 4개였으면 오른쪽 생성물도 4개여야 된다. 빨간색이 2개면 2개여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화학 반응의 종류 볼게요. 꼭 2개가 합쳐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A랑 B가 합쳐졌다. 이걸 화합이라고 하고 동그라미만 칠까? 자, 이런 A, B 합쳐진 물질 우리가 화합이 된 물질이니까 화합 물이라고 해. 그다음 나뉘어진다. 분해죠. 분리가 아니라 분해. 물분해라고 하잖아. 치환은 위치가 교환된다 이 말이야. A, B랑 C가 있었는데 A가 B 버리고 C랑 짝꿍하는 거야. 치환. 복분해는 분해가 2번 일어난다 이거거든. 여기 얘는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인데 서로 바뀌는 거 말해. 그러니까 A, B 더하기 C이다. 그러면 A는 누구랑 짝꿍하고? C라고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D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C인데 엄밀히 말하면 C가 앞자리에 있으니까 C, B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소금 더하기 물이 소금물이 되었어.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지? 2개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것은 화합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소금, 물은 뭐야? 어디에 속해? 이거 4개 중에 용해지. 용액이었잖아. 이거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학 변화의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건 화학도 보내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물 들어가는 건 화학이 아니야. 반대로 소금물이 소금과 물로 나뉘어졌다 할 때 분리가 된 거지 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시 중에 물이 나오는 거 있지. 또는 뭐 암모니아, 소 물이 나왔다. 또는 에탄올, 수용액 이런 거 나왔다. 이거 다 화합물이냐고 물으면 아니고 혼합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도 화합물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거든? 물 들어가면 다 혼합물이지. 맞지? 그렇게 보면 돼요. 물론 몇 개들 다른 공기 이런 것도 혼합물이지만 이런 대표적으로 물 들어간 거 무조건 혼합물로 보면 된다. 자, 6쪽 간단하게 보고 이제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식을 말하잖아. 근데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건데 고등학생들도 헷갈려요. 화학 반응식이랑 화학식이랑 다른 거야. 화학식은 단어야,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화학식 쓰세요. 물질들이니까 H가 아니고 H2. 이게 화학식이야.
산소는 O2. 물은 화학식이 뭐야? H2O. 그럼 화학 반응식은 이런 화학식을 이용해서 더하기 화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쓴 게 화학 반응식이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식을 쓸 때 더하기 뭐 는 하니까 왠지 식이라는 게 다 적는 것 같지만 그냥 화학식 써라는 건 우리말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원소 기호로 쓰세요. 이걸 말한 거고 화학 반응식을 써야 싹 다 적는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화학식은 좀 큰 범주인데 만약에 물 화학식 쓰세요 라고 해도 H2O지만 물 분자식을 쓰세요 라고 해도 H2O야. 그러니까 분자니까 분자식. 나트륨 이온을 화학식으로 쓰세요. Na+잖아. 근데 이걸 이온식으로 쓰세요 해도 돼. 그러니까 이온이니까 이온식, 분자니까 분자식. 근데 얘가 이온인지 모르겠어. 얘는 선생님 분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지? 얘는 분자식이라 말하면 되잖아. 얘는 그냥 화학식이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모르겠다. 분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냥 화학식이라고 말하면 돼. 어쨌든 화학식은 원소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나타내는 방법은 3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는 보통 주어서 만약에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었다. 적혀있지? 자,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세요. 2단계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두면 안 되니까 원소 기호 바꿔야 되겠지? 화학식으로 수소는 H2, 산소는 O2, 그다음 물은 H2를 적어. 자, 이까지 2단계. 근데 아까 화학 변화에서 성질이 달라지더라도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게 뭐였어? 절대 안 달라지는 거.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안 변한다 했잖아. 이거를 맞춰줘야 되겠지? 왼쪽 오른쪽에 종류가 같은지 개수가 같은지. 근데 보면 왼쪽에 수소 2개, 물에도 수소는 2개 있는 거 맞아. 근데 산소는 왼쪽에 O2 2개 있는데 일단 하나밖에 없지. 안 맞잖아. 이거를 맞춰줘야 된다고. 개수가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맞추냐면 자, 봐봐. H2 밑에 한번 더 적을게. O2, H2야. 산소가 왼쪽에는 2개고 오른쪽 1개니까 쌤이 얘를 지웠어. 왜 안 돼? 산소라는 건 O2 1대 산소 기체라고 하잖아. 얘 지우면 안 돼. 그러면 왼쪽 오른쪽 맞추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2를 적었어. 왜 안 돼? 얘는 더 이상 물이 아니지. 얘 뭐야? 과산화수소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는 건들면 안 돼. 그럼 얘들, 이 분자들이 앞에 여러 개가 있음으로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앞에 숫자를 만드는 거지. 왼쪽에 O가 2개니까 만들려면 앞에다 크게 2를 해야 돼. 그러면 H2O는 산소랑 수소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러면 산소만 2개 된 게 아니라 수소도 2배 됐어. 4개 됐으니까 얘도 4개 만들어야 돼. H4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H2였던 애가 하나 더 있어야 H가 4개 되겠네.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적어주면 됩니다. 3단계는 뭐다? 화학식을 적은 다음에 앞에다가 숫자를 적어서 맞춰주는 거야. 이걸 맞춘다 할 때 개수를 맞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3단계예요.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는 거야. 얘들아, 개수랑 개수는 다르지. 식명에서 요거 2개 차이로 틀리게 만든 문제가 있긴 있었거든. 얘들의 비,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개수들을 정수비로 나타낸다. 개수비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개수비라고 적어서 틀렸었어. 그 식명에서. 디귿에 개수비를 맞춘다. 그게 아니지? 개수비를 맞추는 거야. 우리 수학에서도 2x 더하기 3y 5다. y의 개수 적어라 할 때 이거라고 3이라고 말하잖아.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보통 1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비율 말해주면 돼. 정수비로 말해주면 된다. 자, 그럼 여기 화학 반응식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질소 기체랑 소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졌대. 이거 1단계잖아. 2단계로 일단 바꿔보자. 질소 화학식 N2 수소 H2 나 모르는 거 아니지? 다음 시간 테스트 칠 거야. 이거 암모니아 아는 사람은 상관없고 모르는 사람은 다시 외워서 와야 돼요. NH3. 자, 이거는 2단계 개수가 안 맞잖아. 3단계 해줘야 되겠지? 자, H 안 맞고 N도 안 맞아. H부터 해볼까? 최소 공배수 만들어보자. 이거 분수는 적으면 안 되니까. 얼마가 되도록 하면 돼? 6. 그럼 이 앞에 얼마? 3. 이 앞에 얼마? 2. 그럼 N이 2배 됐네? 바꿀 거 없네. 그러면 개수비가 얼마야? 1대 3대 2지. 얘들은 개수비라고 해도 되고요. 얘들은 마침 다 분자들이야. 그러니까 개수비 이꼴 분자수비라고 해도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Na 더하기 Cl2가 NaCl 만약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었어. 여기에 개수
개수비가 2대 1대 2잖아. 이때는 분자수비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분자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입자수비 또는 개수비라고 하면 돼. 그중에 그게 분자면 분자수비까지 되는 거야. 더 좀 좁은 의미야, 분자수비가. 그래서 화학 반응식 알 수 있는 것들 물으면 물질 종류도 알 수 있고 안에 들어있는 원소 종류 알 수 있지? 생성물질의 종류, 애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도 알 수 있는데 무슨 비? 입자수비 또는 개수비를 알 수 있다. 근데 보통 교과서의 문장에 분자수비 알 수 있다라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분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입자수비나 개수비를 적어주면 돼. 쌤이 그 기출 이번에 답 딸 때 보니까 화학 반응식을 알 수 있는 거 3가지 서술하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너희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체크해놓고 시험 직전에 외우기. 자, 알 수 없는 거 이런 화학식만으로 크기, 질량, 모양은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 뒷장에 넘겨서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내용은 다 나왔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것들. 여기 오른쪽 사이드에 쌤이 설명을 좀 더 해볼게. 금속 물질의 화학식. 자, 수소나 물은 수소 H2 원자가 2개 있고 물은 H2O 원자가 3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분자는 셀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구리는 화학식을 적으려고 보니까 원자들이 너무나 많아.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CU10인지 CU1000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CU라고만 합니다. 적을 때. 그래서 얘는 그럼 구리는 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찬가지 분자나 말을 못 쓰고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구리뿐만 아니라 금속은 다 이렇게 원소 기호로 나타내거든? 금속은 너무 많은 수많은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구리가 여러 개다. 그럼 CU2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냥 일단 CU가 끝이야. 근데 내가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개여야 돼. 그럼 앞에다가 2CU 또는 3CU 이렇게 적어주면 돼. CU나 MG나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수소기체는 H를 적은 다음에 2개니까 EH 적는 게 아니라 무조건 H2여야 돼. H2인데다가 3개여야 된다. 그러면 H3가 아니고 2분의 1이 아니고 얘를 더 늘려가지고 맞춰줘야 돼. 여기에 2, 3, 4 넣어주면 돼. 기본적으로 기체들은 Cl2, N2 이런 식으로 2가 들어가야 되지만 금속들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요 밑에요. 봐봐. 구리랑 마그네슘 체크해주고 하나 더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금속이 아닌데 탄소 있지? 너희 지금 쓰고 있는 연필심의 주성분이 뭐야? 흑연이거든? 근데 흑연의 원소가 탄소야. 탄소 한 개 있는 게 아니잖아. 얘들도 엄청나게 많은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탄소 예외적으로 비금속이지만 혼자 적어야 돼. C2 아니고 C 혼자 적어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 적을 때 조심하게. 자, 오른쪽에 연습해보자. 오른쪽에 밑에 자주 틀리는 오류 쌤이 적어놨어요. H2 적어야 되지 EH가 아니고. 구리는 반대로 ECU지 CU2가 아니다. 자, 그럼 위에 적어보자. 구리 연소. 구리 어떻게 적어 화학식? CU. 연소한다. 타는 거는 무슨 기체 들어가야 돼? 탄소. 자, 결합해보자. 산화구리가 되겠지. CU5. 자, 이온식 까먹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CU는 몇 플러스야? 2 플러스거든? 이거 적는 건 아니고 알아놔야 되는 거야. O는 2 마이너스야. 개수비 1대1이야. 그러니까 CU가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에 개수가 안 맞잖아. O2니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고. 원래 이렇게 적는 꼴이야. 이건 2단계 완성본. 자, 그러면 이제 산소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적는 거지. 그래서 구리가 2개 됐잖아. 분배 법칙처럼 둘 다 2배가 된 거야. 그래서 ECU라고 해주면 됩니다. 개수비가 2대 1대 2야. 여기는 분자수비라고 말을 못해요.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자, 암모니아 기체에 적혀있고요. 이산화탄소 적어볼까? 재성 적어봐. 탄소 화학식. 탄소 뭐였어? C. 다음에 진기가 산소 어떻게 적어? O2라고 적어야 되겠지? 이산화탄소가 CO2. 얘는 C2로 적으면 안 된다고. 근데 더 이상 적을 게 없네? 딱 맞네. 그냥 1대1 1로 끝내주면 됩니다. 자, 적을 때 보다가 화살표 올라가는 건 기체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의미고 내려가는 건 앙금이 생겨서 가라앉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마그네슘 해보자. 마그네슘과 염산. 일단 염산은 염화수소랑 똑같아. 화학식이. 염화수소는 기체고 물에 녹인 것을 염산이라고 해. 물에 녹이면 위험해지지? 강화산성이 되잖아. 얼굴이 보면 난리 나잖아. 이 염산이 마그네슘과 만났어. 마그네슘도 녹여. 물에 들어가. 그때 기포가 발생해. 뜨거운 발열 반응해. 무슨 기체 나와?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그럼 화학식 적어보자. 마그네슘 화학식. Mg 혼자 적고 끝. 염산, 염화수소지 HCl. 잠깐 질문. 염화수소는 분자야, 분자가 아니야? 이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해서 분자 아닌 것 같지만 수소 비금속, 염소 비금속은 분자야. 얘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쨌든 만났어. 자, 그러면 치환이랑 마그네슘이 누구랑 만날까? 마그네슘이 C랑 만나겠지. 그리고 하나 떨어져 남겠지. H. 자, 이상하지. H는 H2로 존재해야 되고요. 마그네슘도 이거 2 플러스고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라 개수비는 전화량과 반대 1대 2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존재해야 돼. 이건 2단계. 기본 꼴이야. 자, 근데 이제 3단계는 개수 맞춰줘야 되잖아. 여기 염소도 수소도 2개니까 여기 2개 되려면 H2Cl2야? HCl이 2개니까 앞에다가 2 적어줘야 되겠지? 개수비는 1대 2대 1대 1이다. 자, 그리고 오늘 한 번 다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알아놓고 가자. 염산이 마그네슘이 아니라 아연이 오든 구리가 오든 납이 오든 모든 금속은 무조건 수소기체가 발생되거든? 수소기체? 여기 Mg잖아? MgCl2. 제텐이면 제텐Cl2H2야. PB면 PbCl2H2야. 우리말로 바꿔볼게. 납과 염산이면 염화 납의 수소야. 아연이면 염화 아연의 수소야. 구리면 염화 구리의 수소야. 무조건 수소가 나와. 근데 염산이 무조건 수소는 아니고 금속일 때만이야. 밑에 보면 탄산 칼슘 적혀있지. 탄산이란 말이 들어오면 수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얘는 H2. 얘는 올라가는 거 표시해주면 더 표시 잘한 거고요. 이산화탄소 달라. 탄산 칼슘 할 때 탄산 역시 칼슘만 있었다면 수소가 나왔지만 탄산이 있지. 일단 CO3 안에 CO2가 있잖아. 숨어져 있지. 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기체 종류가 다르다 하나 알아두고 가기. 염산이 금속과 만난다. 수소기체. 근데 금속이 아니다. 탄산 땡땡이다. 수소가 아니다. 이산화탄소다. 이거는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자, 밑에 나머지들은 다 적어놨으니까 테스트 칠 때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자, 뒷장에 자, 문제 풀어보자. 6번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게 화학 변화지 X. 화학 반응식 나타낼 때 반응구로 왼쪽, 생성구로 오른쪽이다. 맞고. 3번에 반응 전후에 뭐가 같도록? 원자의 종류와 개수 같도록 줄쳐봐. 원자란 말 쓰면 돼, 안 돼? 되지? 원자 같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죠? 분자가 자꾸 틀리는 거고. 4번에 1인 경우는 생략한다. 맞아요. 자, 7번 풀어보자. 7번 빨리 푼 사람은 8번도 풀고 있으면 되고 7번에 숫자 또는 화학식 적어보세요. 여기 H 개수 6 만들려면 앞에 2 해주면 되고. 자, 이번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거든? 근데 그 몰라도 원자 종류 개수 같도록 맞춰주면 H가 4개, 이거 4개. 산소는 총 4개인데 2개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 산소가 이 원자가 2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O2라고 적을 거야? 2호라고 적을 거야? 이거는 알아야지. O2라고 하겠죠. O2 적고 끝.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이것도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없는 게 나트륨과 염소죠. 염화이온. 근데 보니까 Na 2개고 Cl 2개야. Na2Cl2가 아니라 NaCl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서 메테인 연소 반응의 숫자 개수 적어보래요. 자, 지금 C 1개 맞고 H 4개 돼야 돼. H 2개밖에 없네. 앞에 얼마? 2 해주면 되지. 산소는 검산, 왼쪽에 4개, 오른쪽에도 2개, 2개, 4개로 맞고요. 자, 2번.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랑 개수. 자, 반응물은 왼쪽을 말해요. 화살표 왼쪽. 그리고 너 있을 때 화살표는 줄 하나짜리로 해야 돼요. 2칸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예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 생성물.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쓰래. 그러니까 원소 쓰라는 거야. 원소 뭐 있어? 탄소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있고,
그리고 산소 있지? 개수, 탄소는 1개 있다. H4니까 수소는 4개 있다. 산소는 이오토니까 4개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을 이루는 이라고 했어. 답은 달라질까? 똑같을까? 똑같겠지. 원자의 종류 개수는 안 달라지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3번에 개수비, 분자수비는 생략 때 쓰면 1, 숫자 보이면 2, 1, 2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거 상식을 좀 알아두면 편한 게 메테인이 CH4잖아. 근데 꼭 메테인이 아니더라도 프로페인이라든지 C3H8 또는 뭐 C2H5OH 이런 식으로 탄소랑 수소가 들어있잖아. 이거를 태웠대. 연소를 했대. 그럼 답은 무조건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와. 얘기하면 C랑 O가 만나면 CO2가 될 거고 H랑 O가 만나면 물이 되거든. 뭐가 달라? 앞에 있는 개수만 다르겠지. 항상 물과 이산화탄소 나온다는 걸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밑에 9번이요. 알 수 있는 거 질량 몰라. 입자 수비는 위에처럼 알 수 있지. 니은 알 수 있고 크기 모르고 종류개수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리을. 자, 우리 실험 2개 얼른 보고 이제 이거 한번 마무리해보자. 얘는 그냥 어려운 실험 아니고 그냥 눈으로 쭉 보자. 첫 번째 마그네슘 리본이 있었어. 두 번째 구부렸어. 무슨 변화? 물리 변화. 태웠어. 무슨 변화? 화학 변화. 자, 그러면 원래 마그네슘 리본은 염산 만나면 기체가 발생한대. 너희는 무슨 기체인지도 알아야 돼. 무슨 기체? 금속이니까 수소기체 발생했지. 금속이니까 전류가 흘렀어. 그럼 구부려도 똑같아. 성질 안 바뀌었는데 태웠더니 기체도 발생 안 하고 전류도 안 흘렀대. 성질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얘가 화학 변화라고 생각해? 근거를 제시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뭐라고 하면 돼. 물질의 성질이 변했으니까 화학 변화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뒷장. 요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문제에서. 나중에 있으면 테스트 한번 넣어볼까 싶은데, 자, 철가루랑 황가루가 있는데 여기 C와 D의 차이점. C는 그냥 단순히 섞여 있어. 이거는 혼합물이죠. 자, 근데 얘를 가열할 거야.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돼. 황화철. 얘는 화합물이야. 혼합물은 무슨 변화였지? 단순히 섞여 있는 건 물리 변화인데 성질 안 바뀌고요. 화합물은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 얘들아, 철과 황이 섞여 있지. 물질 몇 가지가 있어 지금 여기. 철, 과, 황 두 가지. 황화철 물질 몇 개야? 한 개지. 새로운 물질 하나 바뀐 거야. 완전 성질 바뀐 거야. 그러면 여기 철가루랑 황가루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거든. 자석 갖다 대면 철가루 끌려올 거 아니야? 혼합물은 철가루 성질이 그대로 끌려오겠지만 얘는 안 끌려와. 성질 바뀌었고. 그다음 염산을 부으면 철도 금속이지. 무슨 기체 나와? 금속은 다 수소라고. 그러면 여기에 황이 아니라 철 때문에 수소가 나오는데 황화철은 나올까 안 나올까? 수소 기체는 안 나오겠지. 근데 무조건 기체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고 황화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아까 앞에 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 태웠을 때는 기체가 발생 안 됐잖아. 그것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도 기체가 발생이 안 되는 줄 알아. 기체 자체가 발생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왔던 기체가 아니라 다른 애로 성질이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황화수소 달걀 썩는 냄새가 나온다. 한 번씩 저것도 낚는 문제로 많이 넣어보세요. 자, 여기 우리 다 했고 14쪽, 15쪽은 다음 시간에 1일 테스트 빈칸을 채워서 와야 돼. 그리고 외워서 와야 돼. 이쪽에 16쪽은 답이 다 적혀있지? 못 외운 사람은 외워서 와야 됩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한 장 반이야. 그리고 여기 16쪽은 지울 거야. 같이 칠 겁니다. 14, 15는 내가 책 보고 적을 수 있고 16은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적어놨어요. 1일 테스트 여기 14, 16 적혀있지? 요거 외워오라는 말이고. 자, 17쪽 얼른 풀고 쉬겠습니다. 1번에 문제 한번 읽어봐.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보자. 빨리 푼 사람은 쭉쭉 풀고 있어도 됩니다. 아자이드화 나트륨 뭔지 모를까봐 위에 화학식 알려줬지? NaN3 이거 에어백에서 나오면 금속 나트륨과 질소 나오는데 일단 2단계로 잘 바꿔야 돼요. 나트륨 금속은 혼자 적어야 되고 질소 기체는
n이 아니라 n2라고 적어주면 되지? 자, 일단 적은 상태에서 마지막 3단계 개수 맞춰주면 됩니다. n이 안 맞네. 그러면 6으로 맞춰주면 되니까 앞에다가 2, 뒤에 3. 나트륨은 2Na가 됐으니까 앞에다가 2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H2일까 이거 EH일까? 어떻게 말해야 돼? H가 두 개일 때 붙어있지. 그럼 이건 H2야. EH라고 말을 하려면 H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H가 두 개 있다. 이게 EH고 얘는 H2라고 말해야 돼. 붙어있는 물질. 얘도 F2가 되겠지? 얘도 붙어있으면 HF인데 그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EHF라고 하면 돼. 한 몇 번? 3번. 자, 3번에 자, 이거 같이 해보자. 자, 프로페일은 연소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대. 갑자기 분자수비 묶어있어. 이런 거 대답하려면 화학반응식이 적혀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화학반응식 써보자. 프로페인 알려줬지. C3H8. 연소했대. 무슨 기체 들어간다? O2 들어간다. 그리고 다행히 알려줬어. 쌤은 테스트 안 넣어. 연소하면 너희 보고 알아서 CO2 찾아라. 알아서 H2인지 알아라. 라고 할 거거든. 자, 일단 이렇게 적었어. 이제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 바로 해도 되고요. 처음에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여기 원소들의 종류를 일단 다 적어보는 거야. O가 있잖아. 근데 여기 C는 3개가 있고 H는 8개가 있고 산소는 2개가 있지. 자, 오른쪽에 생성물도 탄소, 그다음에 수소, 탄소가 있어. 근데 탄소는 1개가 있고 수소는 2개가 있고 산소는 총 몇 개 있어? 3개가 있잖아. 근데 3 적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니까 2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개수를 바꿔줄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는데 얘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떨어뜨려놔야 됩니다. 다른 물질이니까. 자, 그럼 이제 C의 개수 맞춰볼까? 탄소가 3개 돼야 되니까 여기도 3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3CO2 넣어주면 되고 H가 8개니까 얘도 8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4 해주면 되지. 그러면 H2 앞에다가 4. 자, 이제 산소가 따라서 같이 바뀌었잖아. O2짜리는 곱하기 3 했으니까 2개짜리는 곱하기 3이 되었고 1개짜리는 곱하기 4가 되었지? 그럼 총 몇 개야? 6 더하기 4니까 몇 개? 10개 됐네? 그럼 얘도 10개 돼야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5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5를 채워주면 돼. 요렇게. 그래서 요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기억에 반응해서 프로페인인데 산소의 분자수 비는, 덩어리 비는 몇 대 몇이야? 앞에 없지? 1이고 앞에 있지? 5지? 분자수비 1대 5다. 맞는 말이고 프로페인 분자가 1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분자는 3개 만들어진다. 3. 맞지? 그 다음에 디귿. 물 분자가 12개가 생성되려면 H2가 4개에서 12개 되려면 3배 돼야 되잖아? 나머지 다 3배 돼야 되겠네? 산소 분자도 15개 있어야 된다. 맞나요? 3배니까. 맞지?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기출문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원자라고 물어. 쓱 넣어놔. 그리고 빨리 보고 15개 맞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분자가 15개인 거고 원자는 30개 있겠지. 섞어서 냅니다, 쌤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원자인지 분자인지 꼭 잘 봐야 돼. 얘는 그렇게 남는 문제가 없었어요. 답 5번. 4번은 너희가 하고 5번까지만 하고 시작. 5번에 다음 중 분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생각보다 못 구하더라. 잘 못 풀더라고. 분자 아닌 거 X 쳐봐. 알려준 것 중에 분자 아닌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을 중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거. 뭐 지워야 돼? 리을. 선생님 시작할 때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 리을 안 돼. 또 안 되는 거 있어. 뭐 안 돼? 약간 흑연은. 얘는 예외적으로. 얘도 엄청 많기 때문에 개수를 못 살린다 했지? 그래서 얘도 분자가 아니야. 근데 쌤 얘네 혼자 있네요. 쌤 원래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예외가 있어. 혼자이지만 분자라고 하는 거. 주기율표 외운 사람은 알겠지만 수소 옆에 헬륨 있지? 그 밑에 네온 있고 그 밑에 그리고 요 제일 오른쪽에 18쪽 원소도 얘들은 너무나 안정해서 혼자인데 이미 성질을 가져. 그러니까 특이하게 단원자 분자라고 해. 원자이면서 성질을 가지는 물질 단원자 분자. 학교에서 안 알려줬으면 몰라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통합과학을 할 거면 알아놔야 됩니다. 얘는 분자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수소기체는 H2.
염소는 CL2지만 헬륨 기체는 He2로 오히려 틀리고 이렇게 적어야 돼. 얘는 원자도 되고 근데 성질 가지가 분자도 돼. 그래서 분자가 됩니다. 답은 기억, 디귿, 미음 답 2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 9시 2분이니까 9시 10분에 여기 3단원 뒤에